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지난번에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아직 완전히 대면 주담대를 대체하지 못했지만 참 편리하기는 하거든요. 집을 살 때는 주담대 받는 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등기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매수자나 매도자 본인이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미래등기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돼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미래등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아니더라도 전월세를 한 번이라도 살아보신 분들은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월세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떼봐야 안전하다 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만약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원룸의 등기부등본상에 이 원룸을 담보로 대출이 있거나 하면 나중에 집주인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집이 경매로 나왔을 때 자신이 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라는 건 이렇게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적어놓은 공적인 문서입니다.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부터 소유주의 변화까지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라는 건 이런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집을 샀을 때 등기 쳤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작업을 통해 서류상으로 어떤 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바꾸는 작업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산다면 근저당 설정 등기도 이루어집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는 집주인이 나중에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뤄지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 작업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등기 업무는 법무사에게 맡기곤 합니다. 물론 법무사에게 맡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등기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법원이 이런 등기 업무의 불편함을 줄여보고자 지난달 말부터 미래등기 시스템이라는 걸 시작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법원이 2020년도부터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등기를 위한 서류를 뽑지 않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 하나로 등기 작업을 마치게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언뜻 들으면 정말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쓰일 것 같지는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까 제가 보통 등기 업무는 복잡해서 법무사한테 맡긴다고 했죠. 법무사를 쓰는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이 돈을 내면 등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히 해야 할 일이 없거든요. 보통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서 서류들에다가 도장을 찍죠. 그럼 이제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미래등기 시스템에 따라서 전자방식으로 등기를 치려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우선 법무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이는 것까지는 같은데요. 매도인 입장에서 귀찮은 일들이 생깁니다. 법무사가 미래등기 시스템을 통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링크를 보내고 이들은 모두 자신의 핸드폰에서 전자서명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지금까지 법무사가 이런 일들을 다 맡아왔으니까 도장만 찍고 잔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됐었죠. 근데 갑자기 자기가 직접 전자서명을 하는 이런 귀찮은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과연 이걸 집주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집주인들이 전자방식 등기를 거절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을 파는 입장이라면 굳이 이런 귀찮은 일들을 안 하고 기존처럼 다 법무사한테 맡길 거기 때문이죠. 핸드폰 화면으로 서류를 보다 보니 종이로 보는 것보다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분들이라면 더더욱 기존 방식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또 다른 논란도 있었어요. 이 미래등기 시스템은 처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기 방식을 모두 대면 방식으로 하든지 비대면 방식으로 하든지 통일하라고 강요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처럼 대면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써서 대면 등기를 쳐버리면 비대면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비대면 주담대가 금리도 더 싸고 방식도 간편해서 요즘에 매수인들에게 선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전자방식 등기를 반대해버리면
매수인은 비대면 주담대를 아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나올 뻔했죠. 다행히 미래등기 시스템이 불편만 초래한다고 지적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결국 법원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행처럼 대면으로 등기를 쳐도 비대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래등기 시스템은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어요. 첫날부터 점검 화면이 뜨면서 먹통이 돼버렸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도 끊김과 지연 접속 현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만든 제도가 우리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미래등기 시스템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을 만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등기 시스템도 지금의 방식이라면 앞으로 이용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좀 더 보완돼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